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점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오늘도 3,000원을 좀 이탈하면서 2,950원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이 중요한 200일 이평선 위에서 잘 안착,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래 세력들이 그 밑에서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관세도 아직까지 타결이 될 그런 조짐을 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 최근 트럼프가 이 중국 시진핑에게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조만간 극적인 타결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리플도 현재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자, 계속해서 하방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이 외부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자, 우리 콘샹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움직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속 리스크가 이제 곧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자, 최근에 리플과 SC 양측 모두 다 이 항소를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태이고, 자,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현재 이 소송의 이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SC 측에서는 이제 앞으로 60일 안으로 이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제 도출을 해내서 법원 측에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석가들은 리플의 소송이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최종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전개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TF 관련해서도 굉장히 급물살을 좀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ETF 같은 경우도 5월달 정도에는 소송 종료와 더불어서 함께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리플의 이 여러 가지 호재들, 펀더멘탈은 여전히 두텁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강력한 반등 흐름까지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방에 계신 기존의 많은 이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쉽게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리플과 SC 소속이 5월 안으로 최종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SC와 리플 간 항소 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자, 이것은 양측이 공동 요청한 합의 절차의 일환으로서, 자, 사실상 소송 종결 수준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 명령에 따라서 SC 측에서는 60일 안으로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되고, 그 마감 기한이 6월 1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갈 필요는 없죠. 현재 이 SC가 리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 현재 SC에서 이 태스크포스 팀 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죠.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현재 이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이 리플의 소송전을 두고서 S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그동안 갠슬러 체제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만큼, 자, 리플의 이런 모든 요청사항들을 좀 들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쟁점은 이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금지 명령을 처리하는 것이고, 또 벌금을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감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현재 SC 내부에서는 투표가 진행이 곧 될 것이고, 투표가 원활히 진행된 이후에는 법원에 다시 최종적인 합의안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도 일정 이제 시간을 두고서 최종적인 승인을 내려주게 되면 이제 곧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제 승인이 날 때까지 한 1, 2개월 정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SC에서 언제 합의안이 도출되는가에 따라서 이 합의가 있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에서 1, 2개월 정도 후에 완벽하게 소송은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합의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투표가 진행돼야 되는데 현재 SC 위원들이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 2명, 그리고 반암호화폐 인사가 1명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SC 위원장 폴 애킨스까지 이제 곧 취임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은 3대1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다음 주죠. 자, SC 측에서 다시 한번 비공개 회의가 잡혔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자,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금요일 새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비공개 회의 주제를 보면은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지 명령은 바로 기관 판매 관련한 부분이고 소송 청구의 해결은 바로 이 벌금 관련한 내용이죠. 그래서 리플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자, 최종적인 합의안이 다음 주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합의안에 도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폴 애킨스가 취임을 곧 할 것이기 때문에 취임 날짜와 좀 맞물리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과 SC 소송은 이제 곧 끝이 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소송 리스크에는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제 그 다음 스텝 바로 ETF를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TF 다음으로는 또 IPO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리플의 호재들은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강력하고 연쇄적인 그런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트럼프의 관세가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TF 출시 부분입니다. 자, ETF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많은 운용사, 이제 일종의 고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고래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고점에서 사지 않습니다. 일단 저점을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매집을 하게 되는 거죠. 매집한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TF라고 하는 대형 호재가 현재 준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이 리플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현재 끌어내리고 있구나,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구나, 자, 이런 관점으로 이런 맥락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이렇게 단계적인 변동성에 우리가 절대 매도라든가 손절로 이탈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 흐름을 활용해서 단 한 개라도 여러분께서 여러 개 두시는 만큼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자,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죠.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상승 구간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추경 매수죠. 추경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저점 매수를 해야만 상승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지금이 이런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매도나 손절이 아니라 비중을 더욱더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하나 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매수하고 나서 단 5% 마이너스 10% 정도만 쪽 빠진다 하더라도 이를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안전하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죠.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자 그동안 우리가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이 잡히시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전문가들의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 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이 조금은 좀 어수선한 이런 장일수록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다 무료로 좀 받아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보시다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까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ETF 승인 관련해서는 현재 9개 운용사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5월달 첫 승인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바이츠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2일 신청한 이후에 지난 2월 18일 날 인정을 받았고 다가오는 5월 18일 최종 승인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카나리 캐피털과 21쉐어즈 등은 5월 22일, 그레이스케일은 5월 21일 승인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자 가장 빠른 시간이 이제 5월 18일이죠. 저희 S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사를 본다면 모두 다 한 번에 승인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번 ETF 승인이 5월 18일이 가장 빠른 날짜이기 때문에 이날 승인이 된다라면 모두 다 일괄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은 ETF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5개월 연속 이더리움의 수익률을 압도를 했는데, 자, 현재 이더리움 다음으로 현재 리플이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에 올랐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렇게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인데, 자,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거죠. 자, 그러나 트럼프 당선과 게리 겐슬러 SC 위원장의 퇴임 소식이 맞물리게 되면서 자, 이더리움과의 격차가 원래 10배가 났었는데 이제는 최근까지는 2배, 지금 현재는 1.5배 정도까지 많이 좁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제 깔끔히 마무리되면 이 격차는 완벽히 이제 다시 역전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 최소한 2배 정도까지는 우리 무난하게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ETF 관련해서 이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는 ETF가 시장에서 리플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ETF를 매수하게 되면 그 물량은 보관 기관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유통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자,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수준인 거죠. 현재 개발 중인 리플의 ETF 상품은 1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까지도 이제 곧 가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세가 더욱더 강력히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의 ETF 상품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게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자, 지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ETF가 출시가 이미 됐지만 이것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현물 상환과 이 스테이킹 옵션이 빠진 채로 출시가 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ETF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출시가 되면서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거죠. 자, 그러나 SC가 이번에 내부 기조가 완벽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SC TF는 블랙록과 암호화폐 ETF 이 현물 환매를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스테이킹 허용 신청도 접수를 받아 주었습니다. 네, 현물 환매는 이 기초자산을 매도할 필요가 없어서 ETF에 더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고, 비용이란 세금 유동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자와 발행사 모두 다 선호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자를 말을 합니다. 자, ETF 같은 경우는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전 마진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ETF와 이제 스테이킹 옵션과 현물 상환 옵션이 추가적으로 채택이 될 경우 ETF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스테이킹 허용 신청을 좀 접수를 하면서 이 옵션을 추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곧 출시가 될 리플 ETF 상품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옵션이 충분히 채택이 되면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관들의 더욱더 많은 강력한 자금들이 리플로 쏠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 둘씩 잘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 ETF가 5월 18일 이제 최초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이 SEC의 태스크포스 팀을 맡고 있는 이 수장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인데, 이 위원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장 재선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죠. 그래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임무를 끝내고 싶다. 특히나 스테이킹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밝힌 것이죠. 네, 그래서 6월 임기가 종료가 되기 전에 이 5월 말 정도에 리플과 SEC 소송도 좀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ETF 상품도 출시 승인을 내주면서 리플의 수건 사업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이 리플의 굉장히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빠르게는 다음 주 4월 24일 날짜로 비공개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안이 이때 지금 충분히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외부적 낙제를 딛고서 이렇게 개별적인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기회를, 우리가 매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구간들을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나갈 거고요. 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망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